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이준구, 이창영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심장, 바로 금융시장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 첫 시간으로 금융상품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채권과 주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배울지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금융시장이 도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요. 그리고 자금이 거래되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차이점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오늘의 주인공이죠. 채권과 주식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딱 비교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금융시장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원리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바로 이거예요. 금융시장의 핵심 역할은 말이죠.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급자랑 공장을 짓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돈이 필요한 기업 같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돌면서 필요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그것처럼 금융시장은 그냥 잠자고 있는 돈을 생산적인 투자로 이끌어주는 우리 경제의 혈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한 학생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네요. 교수님, 그럼 돈이 필요한 계열이랑 돈을 빌려줄 사람이 만나는 곳이 금융시장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 건가요? 시장의 그 종류가 있나요?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맞습니다. 금융시장은요, 그 기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바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발행시장은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이라는 상품을 맨 처음 만들어서 파는 신상품 출시 현장 같은 곳이에요. 반면에 유통시장은 그렇게 한번 팔린 상품을 투자자들끼리 서로 사고 파는 중고마켓이랑 비슷하죠.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보고 또 실제로 주식 거래를 하는 곳이 바로 이 유통시장인 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상품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알려진 채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이름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죠? 이게 한자 그대로 풀면 빚에 대한 권리를 담은 문서, 이런 뜻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채권이라는 건요,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원금이랑 약속한 이자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일종의 공식적인 차용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빌려줬다는 명확한 증표인 거죠. 우리가 보는 교재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개념 세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빌린 돈 그 자체인 원금, 그리고 약속한 이율에 따라 받는 이자, 마지막으로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인 만기. 채권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채권의 단짝 친구이면서도 때로는 경쟁자인 주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식은요, 채권하고는 그 성격이 정말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또 다른 학생이 질문을 주셨네요.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요. 채권이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를 받는 관계라면 주식은 그것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오늘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채권이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라면 주식은 우리 함께 사업하자 하는 동업자 관계에 훨씬 가깝습니다. 주식은요, 회사가 사업 자금을 투자받는 대가로 회사의 소유권 일부를 나누어주는 소유권 증서입니다. 자, 맛있는 피자 한 판을 회사 전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식 한 주를 산다는 건 그 피자의 한 조각을 사는 것과 같아요. 즉,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주주, 다시 말해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재를 보면 주식 투자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나와요. 하나는 회사가 이익을 내서 주주들이랑 같이 나누는 배당금이고요. 다른 하나는 회사가 막 혁신하고 성장해서 기업 가치가 오를 때 내가 산 주식의 가격도 덩달아 올라서 그걸 팔 때 생기는 시세 차익입니다. 이처럼 주식의 수익은 기업의 성과와 미래 가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채권과 주식,
이 두 금융상품의 차이점을 한눈에 딱 들어오게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네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채권은 회사 소유권이 없는 대신에 법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비교적 안전합니다. 딱 약속된 수익을 얻는 거죠. 반면에 주식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큰 성공을 거두면 그 이익을 함께 나누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영이 어려워지면 그 책임도 같이 져야 하니까 변동성도 크고 위험도 큰 것이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죠. 안정적인 약속을 원한다면 채권을, 기업의 성장과 함께하는 모험을 택한다면 주식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절대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투자하는 사람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오늘 배운 내용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금융시장은 여유자금을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하는 경제의 혈관이다. 둘째, 채권은 정해진 이자를 약속하는 안전자산, 즉 차용증서다. 셋째, 주식은 기업의 성장에 동참하는 동업증서로 높은 위험과 함께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어때요? 간단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예측 가능한 안정성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무한한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